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이제 테일 체크라고 해서 힙 오버플로우를 디텍션하기 위한 가벼운 조인데요. 좀 뜬금없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논문 제출, 자격 시험 발표 준비를 하느라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찾다가 이 논문이 좀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백그라운드로 힙 오버플로우가 뭐고 그동안 필요하기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논문의 주제인 테일 체크가 어떤 컨셉으로 이러한 힙 오버플로우 디텍션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코드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테크닉들이 들어갔는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이밸루에이션과 콘클루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힙 오버플로우라고 하면 뭐 다들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라는 그 오브젝트를 위해서 특정한 사이즈의 공간을 할당했을 때 이 할당받은 공간 안에서만 로드 스토어가 리드 라이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할당받은 공간을 넘어서서 이제 다른 오브젝트를 침범해서 액세스를 하게 되면 뭐 안정성 문제도 있고 보안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되게 교과서적인 문제고, 사실 1988년에 최초로 생긴 원 바이러스도 뭐 이런 오버플로우 어택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 나이만큼 오래된 기법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 완전한 해결책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 자체가 이제 러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버플로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방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 뭐 C라거나 C++이라거나 이런 전통적인 언어에서는 힙 오버플로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기존 언어가 여전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30년에 걸쳐서 이런저런 기법들이 있고 뭐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는데, 보시면은 쉽게 보면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포인터에, 그러니까 이 기법들은 이제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제 코드를 컴파일할 때 컴파일 타임에 컴파일러가 이 포인터 액세스 연산마다 특정한 코드들을 이제 그 인스트루먼트를 해서 하나의 로드 오퍼레이션을 이제 로드 오퍼레이션 전후에 다른 오퍼레이션들을 끼워 넣어서 각각의 포인터 액세스들을 다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법들이고요. 그래서 포인터 태깅이라는 기법을 예로 들어서 보시면은 각각의 포인터가 있을 때 포인터에 뭐 64개 포인터라고 하면 상위 32빗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프라는 기법에서는 태그라고 해서 이뭐 24바이트짜리 포인터다라고, 24바이트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하면 더하기 24를 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는 숫자를 상위 비트에 이제 태그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 포인터에 액세스를 할 때마다 결국은 어드레스에 덧셈을 해서 포인터에 특정 바이트 접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터에 접근을 할 때마다 이 태그에도 이 어드레스 쪽이랑 같은 값을 같이 덧셈을 해서 액세스를 하기 전마다 항상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포인터 액세스 연산을 이렇게 뭐 덧셈을 양쪽에 하는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정해진 사이즈보다 더 큰 바이트를 액세스를 하게 되면 이 포인터의 상위 bit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액세스를 하면 안 되는 동작이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터의 상위 비트들을 활용해서 태그를 붙이고,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이 힙 오버플로우를 판단하는 방법이 이제 델타 포인터인데요. 이러한 델타 포인터 같은 포인터 태깅 방식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태그 비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64빗 커널의 경우에는 48비트 포인터를 원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델타 포인터로 보호받는 코드들은 이제 32빗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태그를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32빗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제한받고 이제 태그를 활용하는 방식이 델타 포인터 같은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제 코드에서 매번 바운더리를 직접적으로 체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연구들이 진행된 게 있고, 어드레스 세니타이저 같은 걸 보시면은 결국은 각각의 오브젝트들마다 오브젝트 사이사이에 전부 뭐 128바이트 정도의 작은 레드 존을 삽입을 해서 레드 존에 액세스가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존에 액세스가 있었다 하면은 폴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바운더리 체크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당연히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사실 상용으로 사용되기에는 좀 오버헤드가 클 수밖에 없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예 다른 언어가 개발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겠죠.
그래서 이제 테일 체크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한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이거를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오브젝트들 뒤에 가드 페이지를 둬서 이 가드 페이지에 접근하면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뭐 이제 페이지 프로텍션을 걸어서 그냥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게 간단하고 실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오브젝트마다 하나의 페이지를 다 뒤에 붙여서 가드 페이지를 두고 여기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메모리 스페이스 오버헤드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테일 체크라는 논문은 이제 이러한 가드 페이지를 사용하면서도 작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드 페이지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 페이지 태깅 방식을 같이 활용해서 하나의 프로텍티드 페이지를 이제 여러 오브젝트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보시면은 프로젝트 페이지를 하나 뒀을 때 오브젝트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으면 이제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하나의 프로텍트 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제 오브젝트들이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걸 바로 체크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포인터들 앞에 상위 비트를 조금만 사용해서 이제 이 그 테일 오브젝트를 이제 오브젝트 사이즈만큼의 테일 오브젝트를 두고 이 테일 오브젝트와의 간격을 이제 상위 비트로 저장을 합니다. 이 간격은 이제 뭐 애초에 이 오브젝트 사이즈도 작고 하기 때문에 간격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고, 그래서 뭐 64비트 포인터라고 하면 이제 16비트 정도만 사용을 해서 간격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100번, 100이나 200 같은 이런 각각의 포인터들 상위 비트를 조금만 사용을 해서 이 각각의 디스턴스를 다 표현을 해둡니다, 포인터에. 그리고 이제 이 포인터에 뭐 100이라는 어드레스에 접근할 때마다 태그 쪽을 다시 떼서 마스킹을 해가지고 덧셈을 해서 이 덧셈한 영역에도 액세스가 가능한지를 체크를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 액세스 연산이 이제 두 번으로 늘어나긴 할 텐데요. 이렇게 한 번 액세스를 더 함으로 해서 페이지 폴트로 이제 오버플로우를 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A라는 오브젝트를 가리키던 100이라는 포인터를 활용해서 이제 A라는 오브젝트에 접근을 하고 있을 때 뒤쪽 바이트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포인터의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값이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여전히 붙어있는 태그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디스턴스 체크를 수행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A라는 오브젝트는 100부터 200까지 주소를 할당받은 오브젝트인데, 만약에 210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210 더하기 P는 이제 테일 오브젝트를 지나가서 테일 오브젝트가 붙어있는 프로텍티드 페이지까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210이라는 어드레스에 접근하기 전에 210 더하기 P에 먼저 접근을 해보면 이제 페이지 폴트로 인해서 오버플로우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프로텍티드 페이지를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각각의 디스턴스를 활용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테일 체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히 이제 현재 64비트 커널은 포인터로 48비트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16비트가 현재 미사용으로 남아있는데, 이 테일 체크 기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16비트 비트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 스페이스,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줄이지 않고도 이러한 기법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실제로 컴파일러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변경이 필요한데, 하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메모리 액세스를 할 때마다 코드 인스트루멘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먼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할 때는 이제 이 테일 오브젝트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즈의 오브젝트들을 할당받을 때 이제 테일 오브젝트 관련된 처리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일 체크는 이제 64KB 작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드 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16비트의 여유분만 활용을 하니까. 근데 보시면 보통 이미 모던한 컴파일러들은 작은 오브젝트들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로 이제 메모리 스페이스들을 쪼개서 메모리 풀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메모리 풀을 사용해서 이제 오브젝트 단위로 쪼개서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 체크의 경우에도 기존 컴파일러들의 이러한 메모리 풀 메커니즘을 그대로 활용하되
각각의 메모리 풀마다 이제 마지막 슬롯 하나를 테일 오브젝트를 위해서 예약을 하고, 그 테일 오브젝트 뒤에는 가드 페이지를 버추얼하게만 붙여서 이런 형태로 놔두고 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주게 되면, 얼로케이션 할 때마다 테일 태그를 그 상위 비트에 붙여주기만 하는 것으로 얼로케이션을 수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파일러 단에서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 오퍼레이션마다 이제 메모리 풀에 테일 오브젝트를 붙여주는 형태로 얼로케이션이 바뀌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할당받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메모리 액세스가 실행될 때마다 코드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 태그라는 형태로 뭐 포인터를 얼록을 받고, 이렇게 얼록을 받았을 때 테일 오브젝트와의 디스턴스가 적혀 있는 태그 P라는 포인터가 돌려받았을 거고요. 이러한 태그 P라는 포인트 실제로 로드나 스토어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로드 연산 앞에 결국은 디스턴스만큼 떨어진 어드레스에 이제 같은 명령어, 로드 혹은 스토어 명령어를 한번 먼저 수행하는 게 이 테일 체크의 오퍼레이션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P 더하기 D를 먼저 수행해 보는 거고, 이걸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 비트 마스크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일 체크를 위한 컴파일러는 이제 로드나 스토어 인스트럭션 앞에 이제 이러한 짧은 코드들을 인스트루먼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P 더하기 D를 먼저 액세스해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힙 오버플로우를 디텍션하는 그 컴파일러 레벨에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논문에는 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접근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뭐 얘기할 만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러한 메모리 프로텍션이 이제 컴파일 레벨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이제 다른 이미 컴파일된 라이브러리와 링크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데, 이 논문에서는 포인터 위에 태그를 붙여놨는데 이거를 이제 인스트루먼트 되지 않은 코드가 그대로 액세스해버리면 상위 비트에 이상한 값이 쓰여 있으니까 이제 우동작이 발생할 텐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외부로 노출돼서 언인스트루먼트 코드에서 액세스를 하게 되는 포인터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마스크와 언마스크를 해서 태그를 지웠다가 붙였다가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이러한 테일 체크 코드 안에서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에 포인터를 접근하는 경우에는 태그가 0으로 되어 있긴 한데, 뭐 태그가 0으로 되어 있으면 대자리에 한 번 더 접근하는 거니까, 디스턴스가 0인 어드레스에 한 번만 더 접근하는 거니까 안전하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라이브러리가 접근하는 경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포인터들은 태그 없이 그냥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적화 기법으로는 결국은 이러한 코드 인스트루먼테이션이 매번 다 있으면은 이제 CPU 사이클을 소모를 하게 되니까, 뭐 특정한 경우에 포인터 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풀 안에서 접근할 때 테일 포인터 계산을 좀 머지하는 개념이나, 혹은 한 오브젝트 안에서 이 오브젝트가 어레이라거나 하면은 이제 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루프를 돌면서 여러 번 접근할 텐데 그런 계산들을 묶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이프 얼록이라고 해서 코드 자체를 정적 분석을 해서 그냥 애초에 이런 계산이 필요 없이 전부 정적으로 안전한 게 보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테일 체크를 수행을 생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 연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힙 오버플로우의 디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벨루에이션들이 있는데, 이벨루에이션은 일단 6가지 워크로드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2가지의 웹서버 그 어플리케이션이랑 2가지의 키밸류 스토어, 그리고 스펙 CPU 벤치마크를 2가지 버전에 대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 테일 체크를 앞서 설명드린 델타 포인터랑 이제 어드레스 세니타이저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논문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들은 성능 비교지만 당연히 이제 동작이 힙 오버플로우 디텍션이 잘 된다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스펙 CPU 2017 그 벤치마크에 있던 힙 오버플로우 버그를 발견을 해서 이 논문 저자들이 리포트를 했다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포인터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노멀라이즈드 밸류라서 1.0이 이제 아무런 디텍션 메커니즘이 없을 때의 성능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오버헤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테일 체크를 구현했고 이제 불필요한 경우에 테일 체크들을 제거했을 때 오버헤드가
그 기하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델타 포인터 기법보다는 성능 면에서 이득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크로드 별로 차이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성능 면에서 이득이 있고, 그리고 이 테일 체크는 이제 델타 포인터의 경우에는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데에 반해서 테일 체크는 그런 단점 없이도 이제 성능 면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어드레스 세니타이저의 경우에도 이제 테일 레이턴시를 비교를 해봤는데, 테일 레이턴시 측면에서 이제 테일 체크 기법은 거의 오버헤드 없이도 그러한 힙 오버플로우 디텍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모리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풀 기반의 얼로케이션을 할 때는 뒤에 그 가드 페이지를 그냥 버추얼하게만 할당을 하면 되는데, 라지 오브젝트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브젝트마다 가드 페이지를 붙일 때는 가드 페이지가 메모리 오버헤드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드 페이지로 인해서 이제 메모리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평균적으로는 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큰 오브젝트들이 많이 할당되는 경우에는 약간 더 메모리 오버헤드가 있지만, 이 메모리 오버헤드는 작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힙 오버플로우 프로블럼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여전히 밸리드하고, 그래서 테일 체크라는 기법은 이제 그 페이지 프로텍션 기법을 이용해서 힙 메모리 세이프티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뭐 4%나 3% 정도의 작은 레이턴시만으로 이러한 체크가 동적으로 가능해졌고, 이제 뭐 벤치마크를 수행했을 때는 29% 내지 33% 정도의 오버헤드가 발생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